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2%나 빠졌고요. 종목들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무려 10%나 급락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금요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2,600선이 깨졌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이 무려 3주 연속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일찍 잘 일어나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바닥에서 포착해야 되는 종목들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착주와 무반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들어드립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에다가 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한 주도 시장이 안 좋기는 했지만 우리 종목들은 또 밝게 활약을 해서 기분 좋은 한 주였습니다.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위원님? 예, 제가 한 주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쐈네요. 예. 그랬는데 일단 본토 공격하고 나서 이제 국제유가 배럴당 86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런데 어제 이란의 반응이 좀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에 보고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란은 자꾸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미사일이 안 쐈다, 우리는 공격받지 않았다, 자꾸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태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란 이제 이스라엘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이고, 미국 채권 금리도 오히려 또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한 20원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또 내려왔어요. 1,400원대를 이제 뚫으려고 하다가 또 안 뚫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환율 문제도 굉장히 좀 솔직히 이슈죠. 이게 원화 약세가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한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좀 구두 개입을 이제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드디어 이제 투기 세력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까지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도 약세, 뭐 엔화 약세, 그 우리나라 원화 약세. 그런데도 자꾸 이제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분명히 여력이 있어요. 이 외환 보유고도 튼튼하고 개입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자금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1,400원은 이제 사수하려는 의지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1,400원 뚫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증시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어느 정도 단기는 상황 종료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엔 이제 금리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이웃을 또 이제 다음 주 싹쓸이 전략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공정 뭐 이런 쪽이 이번 주 시장을 좀 주도했죠. EUV 관련주도 좀 강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필옵틱스 경고 종목 지정됐는데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JNTC 시간이 나니까 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YRK 이번 주 상한가 들어갔죠. 제가 이제 작년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샘진에서도 이제 8,000원 이상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제 설 선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이펙트 이런 기업들도 다시 이제 이 기관들이 5,990원에 사놓고 지금 144만 주 그리고 안 빠져나가고 있죠. 앞으로 인도 공장 쪽에 이제 투자 이 부분 때문에 투자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재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FST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EUV 펠리클을 이제 하반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번 주 좀 더 또 기간 조정은 옆으로 받고 있지만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FST는 뭐 대형호재 나온 기업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표사의 이제 의지가 강하죠.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수급이 중요해요. 이게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수급이 좀 탄탄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번 조정은 또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관련주들도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조정받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악재 성향을 항상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다음 주 싹쓸이 전략에서 반도체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미국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을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알루미늄 구리가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간밤에 알루미늄 구리도 다 상승 마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일알루미늄 이 기업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고 갭으로 날아갔죠.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증시 투매에 나올 때도 이구산업은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10몇 프로 급등해서 마감이 됐죠. 원자재 관련주 별로 피해가 없잖아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타나면은요, 이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이 투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투매를 계속 불러내요. 그러다가 그냥 지하실로 골러가 버리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일시적인 지정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될 악재이기 때문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자재 관련주들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또 깔끔하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간밤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 박살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걱정이 많거든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간혹가다 이게 투심이 이렇게 위축되면은 이렇게 일부러 투심을 위축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투기 세력들. 그리고 이 번쩍거리 올라가면 이 과열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지켜보시면 삼성전자가 추세가 이탈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삼성전자 부사장급의 이 임원들도 줄기차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 한미반도체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 회장님이 제가 그때 당시 5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리면서 한미반도체가 시간에 다니까 하중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박살났다, 뭐 죽을 것 같다. 모르겠어요. 이게 샀는지 안 샀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비대면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3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식은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을. 그래서 지금 이 악재 성향을 간밤에 잘 지켜보시면 일단은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왜? 일단은 사태가 일단락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쏘고 나서 이스라엘이 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란은 이제 피해가 없고 우리는 뭐 공격받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 국방장관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협의를 좀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도 폭등이 없었던 거거든요. 거기 미국 군사기지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왜?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연준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어땠죠? 파월 의장은 막 금리 인하 뭐 고용이 견조해도 괜찮습니다. 뭐 물가가 2%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좀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표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둔화되니까 그런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좀 상승하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또 이제 멘트를 날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한 6월 달만 돼도 다시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또 얘기가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 때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이제 이뤄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다시 강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키는 물가를 잡히기 위해서는 국제유가. 근데 국제유가 폭등이 없어요. 작년도 평균 이제 국제유가 이제 기준점이 이제 85달러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85달러 이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때문에 물가가 폭등할 일은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는 좀 잡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 뭔가 또 트리거가 또 얘기가 나와야지만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월 달, 2월 달 정도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뭔가 물가를 잡을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방적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패닉으로 갈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아시아 같은 경우가 약세 흐름이 전개됐는데도 개입을 잘 안 했다는 부분,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 증시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시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만 4경 원이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권에 있기 때문에 이 금융권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제 물음표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할 텐데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과열시키게 되면 2분기, 3분기 미국 대선이 임박돼 있을 때 폭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3분기까지 조금씩 이제 기다리다가 3분기에서 4분기 미국 대선 전에 상승세를 극대화시키려면 지금은 좀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폭등을 안 해도 금리 인하를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서 4분기 때 미증시 상승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2분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이 뭐죠? 경기 이제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역시 반도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제 반도체 지금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고위급 임원 회장님 분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가 마지막 2분기 기회가 아닐까. 이제 3분기부터는 뭐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이 더 나타나다가 그냥 4분기 때 뻗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이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2분기 안에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공명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열심히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역시 수급이에요. 예. 왜 엔비디아가 요즘에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은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어느 정도 임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좀 듣긴 들었거든요. 위에 있을 때. 하지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만큼 뭐 젠슨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지금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매도한 부분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인 SK하이닉스 수혜주고요. SK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그 회장님께서 13만 원대조차도 막 50억, 6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급이 우선이다. 이 부분을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대표적인 종목이 실리콘2가 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실리콘투. 이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제가 재작년이었죠. 12월 달에 설명드리고 나서 그때 당시 2,000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00원대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3,000원대에서 이제 바닥에서 3,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내려오면 이제 본전이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죽는다 그래요. 예. 왜? 3,000원대에서 2,000원 떨어지면 이제 막 박살났다 그래요. 이제 바닥에서는. 예. 바닥에서 박살났다 그러고 꼭대기에서는 이제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면 그거는 이제 수익이다. 아유, 좀 약간 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바닥에서는 박살나면 기회예요. 예. 최고의 기업이 왜 무상증자를 5주나 했거든요. 예. 거의 자사주매입 또 30억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최고인데 여기서는 3,000원대에서 2,000원 떨어지면 풀베팅 했으면 지금 얼마예요? 7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14,000원.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위에서 이런 위치에서 지금 이 실리콘투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수익을 내요. 그래도 저는 좋다라고 안 해요. 나중에 이런 기업들이 박살나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물론 대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견조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2,000원, 뭐 3,000원까지 떨어질 박살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브랜드 업체가 아니고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갑자기 실적이 막 말도 못하게 들쑥날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황이 좋아지면 이 기업은 어떤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끌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8,000원대, 9,000원대에서도 막 최대 주주의 증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주식은 수급이죠. 증여는 뭐죠? 바닥일 때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8,000원대에서도 증여를 했다는 건 역시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를 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회장님의 매수와 함께 증여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증여까지. 예. 그래서 역시 고로 AI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미 반도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투도 이 바닥에 있을 때 위로 올 때 집중적으로 이제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질 때 여기서 3천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수십 프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박살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매주만 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바닥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대규모 무상증자와 자사주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두 번째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있을 때 올해 1월달, 작년 12월 달에 뭐 했죠?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2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죠. MACD가 이제 막 상승화살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역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저 위에 꼭대기 있을 때는 요럴 때 박살나는 거예요. 예. 어우, 겁이 그냥 엄청나네요. 대음선이 나오고 위에서 꼭대기에서 꺾어지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20개월 평선 깨지니까 역별 초기예요. 와,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진대저 회장님이 얼마에 사셨죠? 약 19,000원대에서 1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회장님의 매수와 여기 바닥에 있을 때 무상증자.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좋긴 좋았는데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단은 뭐 어차피 이 기업 가치는 그대로지만 회사의 이제 주식 발행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주식 수를 2배로 늘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 늘린 만큼 비율만큼 주가는 일단은 가격은 다운되겠지만 주식 수만큼은 2배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만 폭등을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사람은 누구죠? 최대주주죠. 최대주주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 2배로 지분을 뛸 수가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주식 수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실리콘투가 그거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죠. 간혹가다 부실주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안 믿어요. 일부러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냥 입막음용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상증자해서 하는 경우는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투는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고 이 슬루스 첨단 소재도 회장님이 매집이 15억 가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바닥에서 무상증자 재료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잖아요. 뭐 반도체, SK하이닉스, 북미 GPU 3사를 다 뚫었다. 캐나다 쪽에 대규모 이 배터리 쪽에 소재 증설을 하고 있다. OLED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런 위치에서 무상증자를 했다. 뭔가 띄우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식 싹쓸이 시간을 말씀드리고 한번 급등을 하면서 아마 상한가 정도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펙트를 들 수가 있죠. 에이펙트도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30억 가까이 했고요. 거기에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증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이죠. 산업은행의 자금이 400억 가까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유일의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국내 유일이에요. 앞으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이쪽에 이제 인도 공장 쪽에 증설도 하고 있죠.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기관들의 86억이 5,990원대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 뭔가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기관들이 과연 6,000원대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5,990원에 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중장기 투자 목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자사주를 기관들한테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 쪽에 이제 내년도 공장이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내년 초쯤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첨단 반도체 공장을 실리콘밸리 전문가들 모여서 1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재료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각을 준비할 기업이거든요. HPSP처럼. 요즘에 HPSP도 매각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매각이 될 거예요. 사모펀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업도 매각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수단가가 4,900원이란 말이에요. 인수단가. 5,000원대 바로 미만이기 때문에 5,000원 초반, 4,000원대 후반 이 라인대는 주포들의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3,000원 초반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싹쓸이는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노리는 거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721선. 그래서 지금 에이펙트도 마찬가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700에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더 바닥권에 있고 실리콘투도 예전에 바닥권에 있었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죠?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업으로 거기에 CB 취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CB 취득이라는 건 최대 주주가 이제 기관들을 대상이나 뭐 기타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특정 가격에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0%로 투자를 유치했죠. 이자를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최대주가 기관들의 물량을 120억을, 400억을 발행했는데 그 400억을 기관들이 다 투자하지 말고 나중엔 우리가 지정하는 자에 120억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런데 최대주가 갖고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본인이 직접 가져온 거예요. 120억을. 3,000원대 중후반대에서 CB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 한 400억에 가까운 돈을 무상증자까지 해서 돈을 지분 투자하는 데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주주도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게 뭐 무상증자를 한 주당 3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4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무상증자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 그렇게 최대 주주는 작년도에 그렇게 지분을 늘리고 싶어 했을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알면 근데 뭐 주가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4배로 늘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잖아요. 중장기 이제 200일선이 바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60일선, 200일선 돌파하기 임박돼 있죠. 완전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면 이제는 반도체 장비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장비 뭐 TSMC, 삼성전자를 한마디로 이 딱 지목을 했잖아요. 예.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삼성전자 TSMC를 지목했거든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 이 두 회사를 딱 지목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미 3월 달에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주포 세력들이 2대 주주, 최대주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선 호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야 되겠죠.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수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주식 싹쓸이는 역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 유언비어도 귀를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작년도 실리콘2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수급 그리고 앞으로 시설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시설 투자만 이번에 또 570억을 또 하죠. 그만큼 뭔가 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설 투자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매출이 폭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FST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시설 투자를 330억 하고 1차로 앞으로 또 할지 모르죠. 예. 대표이사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최대 주주가 약 120억의 바닥에서 지분을 늘리고 큰 랠리가 나왔던 만큼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다. 그 부분을 오늘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HPSP고요. 매수가는 42,500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보니까 43,950원이면 시청자님 수익 구간에 있으신 것 같네요. 위원님, 아까 전에 이 종목 매각 이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럼 수익을 더 챙길 수가 있겠네요? 네, 42,500원 이제 네. 30% 이제 사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도 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혼나야 될 것 같아요. 또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잖아요. 예. HPSP는 무상증자 언제 했죠? 2만 원대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 만 원대 했나요? 거의 만 원대 중반대 무상증자를 했던 것 같고 자사주 매입 한 2만 원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하셨어야죠. 예. 그때 했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PSP 같은 경우도 이제 막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다는 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는 반등권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준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또 높은 가격에 올라가면 매각 준비하기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또 사야 되는 세력들의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그래서 상승세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돼 있다는 부분, 실적 대비는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일단. 독점적인 재료가 있긴 있지만 국내 예스티라는 기업이 이 HPSP에 똑같은 고압 어닐링 장비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전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 기업은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4만 원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일단은 단기 저항권은 저 5만 원대 한 중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대 한 초중반대를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질 때 있죠.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초반대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때 막 상승 전환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2023년도 이때였잖아요. 3월 달.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왜 4만 원대에서 왜 보십니까? 왜 만 원대, 2만 원대에서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때 들어올 때 보시면 되잖아요. 아쉽잖아요. 제발 이제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찾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더 갈 거를 찾지 마세요. 바닥을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으시니까 더 극대화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으로 이지영 님이 혼날 각오하고 종목 상담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닥권에서 잡아볼 포착주도 오늘 방송 말미에 5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되게 고우시네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GS 리테일 네, GS 37,000원에 60%요. GS 리테일 매수가가 37,000원이요.
네. 혹시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 오래됐어요. 정말 3, 4년 정도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주가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바로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37,000원이면 지금 좀 아쉽네요. 좀 약간 반토막 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업체잖아요. 예. 예. 예, 무엇보다 이게 뭔가 크게 지금 뭐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이런 것도 이런 회사들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뭐 네. 편의점 쪽으로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워낙 이제 집중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뭐 수급이라든지 지금 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지금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즉흥적으로 이제 바로 제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네. 차트만 놓고 보시게 되면 역배열돼 있죠. 주식은 바닥에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대량 거래 수반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했었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를 유심히 보면 다시 한번 길게 띄워놓고 차트는 길게 띄워놓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 매수를 해야죠. 2025년도 때네요. 그때 막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고 막 이제 뭐 편의점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밀집 국면에서 막 뜰 때 그때 예. 막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윗골이 길게 맞으면 안 좋은데 뭐 물론 이때 당시가 2015년도 때 대량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나서 정고점 뚫지 못하고 쌍봉을 시전하니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을 2015년도 때부터 해서 거의 추세적으로 계속 이거는 고점을 높여가는 기업이 아니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대량 거래가 없죠. 주식은 바닥을 시전하려면 뭔가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 대비 막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어디가 지하실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요. 예. 저기 이 기업이 뭐 망해지는 않겠어요? 예, 일단 지금 그래서 기업 지금 실적을 딱 보니까 올해 예상 일단 주당 순위가 한 2,300원 정도 나올 거로 전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네. 그리고 또 우량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냥 뭐 이런 기업들이 뭐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뭐 이런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렇지만 단정은 지을 수는 없죠.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지 뭐 과거에 뭐 최고였던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최고다 이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최고인 기업. 그래서 당장 실적이 없어도 뭐 지금 반도체처럼 뭐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이전 저점, 주식은 이전 저점이 깨지면 들고 있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인데 투자자분이 잘못한 부분이 뭐였냐면 예전에 37,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손절가를 안 잡아서 그래요. 전저점 깨져도 계속 들고 있고 또 깨져도 또 들고 있고 계속 전저점이 깨고 계속 내려가고 경신하고 있는데도 계속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주식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원래 재매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특히 꼭대기에서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침체권에 있는 기업이에요. 721선 돌파하고 나서 상승 기조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미 침체권에 내려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도 중장기 역별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저 721선 부분이 얼마냐면 저 3만 원대거든요. 예. 3만 원대. 지난번에도 여기 721선 이 라인대를 돌파를 못 하잖아요. 예. 26,000원 정도가 일단 중장기 좀 저항권이 되지 않을까. 뭐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뭐 당장 어마어마하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도 않고 거래량도 그냥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다시 또 언제 반등을 줄지 이거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는 나중에 좀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체하는 거를 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이제 이 엔비디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엔비디아예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엔비디아 폭등 나올 때 삼성전자 폭등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급락이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미 선조정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좀 받은 만큼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어느 정도 뭐 중성주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기회를 주면
조로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저기 조금 반등 나올 때 좀 반이라도 팔을까요? 일단 3만 원대 후반대가 매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 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 줄 때 최대한 올라갈 때 나중에 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NTC 위원님이 필지 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을 바꾸셨죠. 정재인님. 예. 네, 이 정도. 네, 4월 8일 진입하자마자 상한가도 갔더라고요. 예, 네. 이 JNTC 정제이라고 제가 필명을 지었는데요. 네. 이 시간에가 또 급등을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급락해도 시간에 또 시가가 다음 주에 또 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식은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그 회사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JNTC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글라스 기판 쪽에 재료가 있어요. 예. 글라스 기판은 이 대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으면 대기업들이 하는 분야에 진출하기가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뭔가 가능성을 뭔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분야 쪽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른과 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그런데 한마디로 어린 아이가 어른의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지 어른을 때려 눕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싸움으로 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JNTC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하반기 유리기판 시장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선언한 만큼 주총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담당 사장을 영입을 했고요. 이미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4차 산업혁명 게임 체인저다 보니까 그냥 조정치만 최대한 항상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아마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도 뭐 상투 신호는 없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지금은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도 4%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흐름도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YIK 한번 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도 나왔고 어제는 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하면서 100% 상승률 넘어갔네요. 이 YIK가 이제 100%가 좀 넘어갔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설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년도에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전공정 장비 쪽 후공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공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모르죠. 뭐 HPSP도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바닥에서 뭐 6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기관들이 안 팔았어요. 지난주 내내 샀습니다. 지수가 투매도 나와도 사고 급등이 나와도 사고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상투 신호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아직 뜨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쉬었다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간 조정,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멀리 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 지지권이 이 라인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었거든요. 8,400원대 이제 뚫으니까 이제 날아갔는데 8,4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 투자자분들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2주 전에 바닥을 잡아주신 FST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지난주에도 위원님이 EUV 관련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벌써 44% 시세를 냈네요. 예, 이 FST 같은 경우 EUV 쪽에 제가 딱 대표이사 매수세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포착을 해드렸죠. SNS텍은 관심이 없어요. 왜? 블랭크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지 이 펠리클 제조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ST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도 보면 우리는 경쟁사랑 틀리다. 그냥 펠리클을 이제까지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생산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만큼은 타사를 압도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투과율이 95% 이상이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와, 작년도에 ASML TSMC가 투과율 90%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95%다. 그 부분과 함께 하이나 EUV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그쪽에 펠리클에도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펠리클이다 보니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FSD 같은 경우가 제가 2주 전에 강추해드렸잖아요. 예,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싶지 뭐 추격 매도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당장 급등한다라고 해서 뭐 대표이사랑 기간 교환사채 물량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도 없고 저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 장비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UV 장비랑 부품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장비 부품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3만 원대는 뭐 삼성전자가 2만 8천 원대가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논할 또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주 안 짚어보면 서운한 종목입니다. 바로 필지우 위원님의 찐사랑 종목 필옵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에도 역시나 금요일 단 하루 빼고 매일매일 올랐네요, 위원님. 예, 필옵틱스 이제 빠르게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4,000원대에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갔거든요. 24,000원 지지권, 그리고 단기 저항권 저 37,000원. 대신 이 34,000원대, 요 라인대를 32,000원대네요. 이 라인대를 화요일 전에 뚫어버리면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 살짝 좀 올려놨다가 화요일쯤은 한번 내려오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되고 나서 다음 주 이제 기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호재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초반에는 역시 전량 이제 후강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지금 이 부채가 4경이에요. 고금리 유지를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대선 임박돼 있죠. 아마 늦으면 올해 3분기 때 할 것 같고요. 빠르면 6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벌써 37,000원까지 무려 27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포착주들은 상승세를 크게 키워나갔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새로운 종목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반도체 쪽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북미 GPU 3사를 다 뚫었어요. 동박 소재를. 그리고 SK하이닉스 초극박까지 승인받았어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 쪽이었는데 거기에 OLED 재료도 있고 배터리 소재 쪽에 내년도 대규모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내년도를 보고 가야 되는 기업이지 이거 뭐 지금 여기 중장기 바닥권에서 매도를 논할 시점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매집 단가가 19,000원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직도 가격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였고요. 과연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번 두 번째 종목은요. 한성 크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항상 국내 독점적인 기술 확보한 기업이 중요해요. 이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도 이 대표사가 3,000원, 그리고 2,600원대. 여기에서도 2만 주, 3만 주 장내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SK 실트론 쪽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순수를 공급 납품을 확정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진출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초순수를 독점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정부에서도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지원해 주겠다. 그냥 물산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데 탁 꼭 집어서 초순수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이번 달 내려올 때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성 크린텍이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오늘 무방에서도 많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알아볼까요? 예, 세 번째로 DIC를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DIC 같은 기업들이 완벽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실적 좋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급 좋죠. 최대 주주가 20만 주 장내 매수했고 증여를 수백만 주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봇 감속기 개발했죠. 예, 거기에 폐배터리도 2, 3년 뒤에는 매출 1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런 상태에서 연기금도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리고 차트가 좀 중장기 720년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완벽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역시 돌아오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누려야죠. 4월 22일 날이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아무리 급등을 해도 증여세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많이는 안 나올 거거든요. 분명 2월 달에 최대주가 20만 주 장내 매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기업이라고 표현하시면 꼭 정말 잘 가던데요. 이 종목 저가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는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거예요? 예, 에코앤드림을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배터리 쪽은 가장 핵심이 뭐죠? 양극재예요. 예. 양극재인데 그 양극재의 핵심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잖아요. 예. 그 양극재 원료가 한 70% 가까이 지금 차지하거든요. 전구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양극재 이꼬르 전구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주 지수가 투매 나올 때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지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이 가장 배터리 쪽은 제가 핵심 소재 관련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제 720선까지 다 왔거든요. 지난주 시설 투자 대규모 지금 또 얘기가 나왔고요. 대규모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 기업도 배터리 소재 관련주 중에선 가장 탑픽이 아닐까.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마지막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 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포착주 네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이었고요. 과연 마지막 종목, 보통 위원님 마지막 종목이 또 가장 강하고 세더라고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어떤 걸까요? 이 기업은 제가 1월 달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솔직히 바닥은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에이펙트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에이펙트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삼성전자 AI 가속기 나왔죠. 마하1 그리고 LPDDR 이제 5, LPDDR 이 차세대 D램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수혜주로 부각이 됐거든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 수혜주죠. 그런데 인도 쪽의 합작법인이 이게 뭐 작은 공장은 아니에요. 1,500억 증설하고 있잖아요. 세계적 수준의 ATM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내년 초쯤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합작법인이 세계적 수준의 공장을 설립했는데 지금 100명의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86억을 받아갔다. 5,990원. 최대 주주는 800억이라는 되는 돈을 8,900억 정도를 4,900원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천, 음성, 안성 공장 다 합치면 총 생산 캐파 규모가 4,500억이에요. 주식은 어떤 걸 찾느냐면 매출이 1조 가까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의 물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찾으신 분이 작년도에 한미반도체를 잘 찾으신 거죠. 올해 매출 1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500억에 인도 공장까지 증설한다. 1조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이제 모바일 시대는 갔고 전장 쪽에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 쪽이 모바일 쪽으로 이제 앞서간다라는 의견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JNTC도 차량용 커버글라스 벤츠 쪽만 7천억 수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앞으로 자동차랑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부품업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이펙트는 역시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상당 부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도 팩트만 보자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한 번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착주 5가지 다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 종목 에이펙트였네요. 네, 오늘 방송 후에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2000년도 때는 인터넷 관련주들이 주도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주도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AI 반도체 10년 동안 거의 반도체 위주로만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전체 베스트 방송 참고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핵심주 꼭 포착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방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삭스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잠시 후에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들 한 번 받기도 힘든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이나 수상을 하셨고요. 1월 베스트에 1분기 베스트 상까지 싹쓸이 하신 공명정지위원회 무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주식 싹쓸이!